안녕하세요. 부동산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세를 자꾸 밀리는 그런 임차인을 두고 있는 임대인분들 소갈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요, 월세를 자꾸 밀리는 임차인 때문에 소갈이를 너무 심하게 하셨던 저희 고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밀리는 줄 몰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냐 하시길래 제가 명도 소송으로 이거 해결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사실 소송하면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진 않아요. 한번 해보고 나시니까 이분이 편하게 이제 마음이 놓였었는데 할 때까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웬만하면 소송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의 경우는 대부분 악의적인 임차인이에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설명이랑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우리 갑질한다는 그 갑,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는데 다음번부터는 A하고 B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는 임대인이에요. 그리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에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첫 달부터 다섯째 달까지는 꼬박꼬박 잘 냈다고 그래요. 근데 6달째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3달 밀리고, 이게 쭉 해서 10달까지 밀렸을 때에서야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10달까지 이거를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낼 줄 알았죠. 얘기하고 그러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밀려가는데 벌써 120만 원이 10달이니까 1200만 원이 벌써 날라간 거예요. 5천만 원에서. 그죠? 여기서 점점 더 밀려버리면 이제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명도가 뭔지부터 우리 한번 알고 시작하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명도는요. 명도, 부동산 등의 점유자가 점유를 포기하고 다른 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야, 명도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야, 근데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 렌트 해보셨죠? 그럼 렌트하면은 렌트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받아요. 그리고 잘 타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자동차를 다시 돌려주죠. 자, 받는 행위를 인도, 다시 돌려주는 걸 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에서 적용하면 똑같아요. 집에서 세입자가 오늘부터 점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전입 들어가는 날짜부터 잔금을 치르면. 그래서 그때부터 솔직히 받는다기보다는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인도라고 하고요. 다시 여기서 퇴거해서 돌려주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가 지금 밀리고 있는 동안 계속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접근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법에 근거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그걸 정의하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민법이에요. 민법 제640조요. 민법 제640조. 이 640조 구간이 계약 각칙 중에 임대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640조를 보시면 차임 연체와 해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의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자, 그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익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이게 이익이가 뭐예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익이라는 거는 차임을 내는 그 기간의 두 번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꼭 월세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캠퍼스 같은데, 대학교 캠퍼스 같은 데 보면 방학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로 받지를 않고 연세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연세는 이기가 얼마나 될까요? 기간이 1년에 한 차임을 내는 거니까 2기가 되면 2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 같은 경우 6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그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 단위로 차임을 두 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년이 2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월세 계약을 했잖아요. 월별로 차임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월에 차임을 내니까 두 번이면 2기면 2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월 차임이 아까 얼마였죠? 120만 원에 곱하기 2니까 240만 원이죠. 240만 원을 밀리면 그때부터 바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 주택임대차법이 더 특별법이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당히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죠? 근데 요번에 계약갱신 많이 하셨죠. 계약갱신 뜨거운 핫 이슈가 됐었는데 계약갱신에 대해서 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여기 똑같죠?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2기 차임에 대해서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임차인은 이거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게 바로 그 사례가 2기 차임액에 대한 연체예요. 굉장히 질이 나쁜,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도 나와요. 자,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번에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도 임차인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돼요. 지금 연체가 아니라 그 사실만 한 번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 얘는 갱신 나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에요. 2년 도중에 요때 2달을 밀린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사실이 한 번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게 밀린 게 아니라 요때만 있었어도 연장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2기 차임액 이상을 밀린 임차인은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게 아니라 2기,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면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가 절차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안 냈잖아요. 안 내가지고 처음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은 이제 그동안 밀린 거 언제 어찌까지 돌려주세요. 입금해 주세요. 통장 계좌 찍어가지고 딱 보내줘요. 안 하죠, 보통. 네,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내요. 2차로 한 번 보내요. 그러면 내용 증명 2차로 보내면서 요때까지 안 주시면 이거 같이 해서 명도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또 보내는데 이때도 반응이 올까요? 대체적으로 안 와요. 이 사람들도 가서 그 내용 증명 들고 들어가가지고 주변 부동산이나 막 어디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그거 법적 효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만들었던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 들어가면 이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해드려요. 자, 이거는 저의 경우는 저희 고객분 같은 경우는 제가 소장 작성을 해가지고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없다 그러면 계약하셨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해당 법무사분들이 대부분 연결가 돼 있어요. 그 법무사분들한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이거 소장 접수해달라. 이분들은 접수도 가능해요. 다만 소송 대리만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접수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직접 기일날 가셔야 돼요. 판사 앞에 가셔야 되는데 별거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라 월세를 안 받은 거잖아요.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명하게 이건 승소가 나오고 판사가 그렇게 대단하게 뭘 물어보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이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물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하는데 이제 임차인이 그때 원래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했는데 할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대부분 안 옵니다.
그래서 2회를 불출석하면 자동 승소가 돼요. 항소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로 1차에 판결이 나오고요.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걸로 접수를 합니다. 무슨 접수를 할까요? 강제 집행 접수를 합니다. 네. 강제 집행을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럼 이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자리가 모자라니까 다시 지우고. 예. 자, 강제 집행을 접수를 하면은요. 이것도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어요. 1차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분들이 이 확정 판결문에 대한 근거를 갖고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집 문 앞에 가서 법원에서 3분이 와요. 한 분이 그 중에 열쇠를 완전히 딸 수 있는 맥가이버 같은 분이 오세요. 네. 이런 분이 오시고 2분이 더 오세요. 이분이 한 분은 뒷짐지고 이거 전체 총괄하시는 분 같고 한 분이 이제 행동대장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오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3명의 증인을 요구하세요. 보통 1명은 임대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2명은 보통 친구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는 데려올 친구도 없어요. 왜냐면 낮에 가니까 다들 직장 다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러면 몇 명이 모자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2명 부족하면 2명을 데리고 와요. 대신에 2당 3만 원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가급적이면 뭐 부모 형제를 다 데리고 오더라도 동원해가지고 증인해 주신 게 좋습니다. 이 증인은 왜 그러냐면 무단으로 따고 들어온 거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 줄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초인종 몇 번 누르고 쾅쾅쾅 문 두들기고 소리 질러요. 저희는 이제 용인에 있다 보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왔습니다. 어떤 건으로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이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서 가지고 자, 여러 번 했지만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딱 들어가서 이걸 따요. 저는 그 문이 요새 도어락 잘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따이는 줄 몰랐어요. 되게 우습게 따버려요. 이걸 딱 땄는데 이제 이건 저희 사례예요. 저희 그분 이제 그 고객님 사례인데 딱 땄는데 여기에 왜 도둑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왜 문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되게 당황을 하셔가지고 너무 웃으셔가지고 여기다 대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똑같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예, 지금 빨리 이거 열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따고 들어갑니다.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아요. 이 맥가이버 아저씨가 우측은 뚝딱 하니까 이게 그냥 열려버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고 나니까 방 안에서 빼꼼히 얼굴을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직접 송달을 했어요. 집행문을. 언제까지 이 집을 나가고 이 집을 명도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와서 이 짐을 다 끌어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주고 갑니다. 그리고 2차 날짜, 요 날짜가 이제 1차에 고지했던 요 날짜가 2차 날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도 그랬어요. 사실 일반적인 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좀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8월 10일이다 그러면 자 2차 이제 끌어내는 날짜가 8월 10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임차인이 막 울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9월 10일 날 어디 갈 데를 알아봤는데 더 빠른 게 없더라. 그러면서 나갈 테니까 이것 좀 취하 좀 시켜줘라.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순간 이 모든 거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8월 10일 그냥 그때로 나가셔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는 법원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8월 10일 날까지 이분은 진짜 안 나가셨어요. 정말로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인부들 왕창 와요. 우리 보통 35평 이사하면은 한 6, 7분 이렇게밖에 안 오거든요. 여기 8명의 집행관 뭐 1명에 뭐 해가지고 2시간도 안 돼서 싹 빼버려요. 그리고 이거 짐 이사
빼면은 3개월간 보관료를 사실 임대인이 내셔야 돼요. 컨테이너에다 3개월 보관료 내시고 이때 들어가는 이 인건비 있잖아요. 요거까지 다 집행을 해서 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죠? 안 해도 되는 짓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10개월 밀려서 1,200만 원이 벌써 뺐어요. 그리고 요거 들어가는 건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960만 원 정도 더 손해 봤죠. 그리고 나서 집행 비용이 두 번에 걸쳐서 한 450 정도 들어갔어요. 자, 이거 여기서 다 빼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1년의 과정 보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좋게 월세 받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이거를 굉장히 소가리를 하고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안 될 때는 바로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듣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1번. 자, 월세는 곱하기 10 최소예요. 그리고 넉넉하게는 2년치 그냥 24개월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안 나갈 때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많이들 그러시죠. 저는 보증금 낮추고요, 월세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월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증금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렇게 안 내는 사고가 좀 잦게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러다 보증금 얼마 안 되네? 이거 안 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올라가는 건 좋지 않아요. 다만 이게 올라가더라도 얘 곱하기 월세 곱하기 10 최소한이에요. 이건 넉넉하게 24가 넘는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너무 줄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요, 이익이 차임액이 밀리면요, 더 지체하지 마세요.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임대인만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익 차임액이 지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바로 대처를 하세요. 세 번째는요, 임차인이 100% 몰리잖아요. 나중에 울면서 읍소로 나와요. 절대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악의적인 행동을 한 임차인은요, 법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하물며 임대인이 뭐하러 그들을 보호합니까? 이분들 절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 명시했어요. 현저히 위반한 거예요. 이익이 차임을 안 내는 거는 법에서 볼 때 임차인은 현저히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분들 그렇게 막 울면요, 감정이 약해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알아두시면 아마 월세 맞추실 때 그렇게 불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